집을 오래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집이 추워서 안녕하세요, 주홍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첫 번째로 올렸던 교사 월급 관련한 영상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독자분들도 그 사이에 10명이나 되고 해서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원래는 다른 영상을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그건 나중에 올리고 연봉과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으니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장점은 제가 정말로 이제 아주 뼈저리 좋아하는 장점들로만 이제 모았기 때문에 직접 느낀 점들이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장점은 바로 칼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게 돼요. 근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의 그거는 재량인데 교장 선생님이랑 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어떤 학교는 뭐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면은 4시 30분에도 퇴근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예를 9시 출근한다고 치면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8시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맞아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원래 공무원들은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이죠. 아마 대부분의 뭐 다른 회사들도 보통 이 정도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교사들은 다른 공무원들이랑은 다르게 5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6시에 퇴근이었대요. 근데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점심을 먹게 되잖아요. 급식 시간이. 그래서 그 급식 시간이 사실상 이제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제가 교직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밥 먹는 시간, 점심 시간 1시간을 회사들은 이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1시간이 빠져가지고 9시에서 5시까지 혹은 8시 30분에 출근하면은 4시 30분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 보면은 퇴근한다고 뭐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은 저는 이미 집에 와서 뭐 저녁 다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이제 퇴근한다고 뭐 8시나 7시 반 막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제일 큰 거는 저런 거 회식할 때 보면은 교사들은 뭐 5시 반 이렇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5시 반에 회식이 시작하면은 끝나면은 7시 반? 뭐 7시 되기 전에 회식이 끝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근무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저녁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취미 활동이 있다거나 혹은 뭐 내가 여가를 즐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교직이라는 직종이 사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맨날 이렇게 쉬거나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5시에 뭐 땡 칼퇴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맡은 업무가 뭐냐에 따라서 5시보다 더 늦게까지 이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집이 퇴근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오는 데까지 한 20분?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5시에 만약에 딱 퇴근해서 오면은 5시 20분이에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방학이 있다라는 거죠. 방학이 왜 있냐 혹은 방학 때 월급을 왜 받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나누지는 말아요. 우리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방학이 있다라는 거는 교사라는 직업의 굉장한 장점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방학이 며칠이나 돼요? 뭐 여름 방학은 며칠이고 겨울 방학은 며칠인가요? 이제 매년 학교에서 혹시 교장 선생님, 뭐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곳에서 모여가지고 학교의 1년의 학사 일정을 짜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름 방학을 며칠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내자. 겨울방학은 며칠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내자. 학사 일정을 조절하게 되는데 여름방학 한 20일
아래로 잘 안 내려가요. 20일보다는 좀 많고 평균적으로 한 25일? 더위는 그 학교 스케줄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름에 뭐 공사를 한다 이러면 갑자기 여름방학이 확 길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학교에는 연간 수업 일수라는 게 있어요. 그 연간 수업 일수를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을 무작정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평균적으로 뭐 여름방학 한 25일? 겨울방학은 조금 짧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겨울방학 한 20일 정도?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를 학생들처럼 안 가는 거죠. 물론 가는 선생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방학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자가 연수를 실시하는 거죠. 자가 연수라는 게 다음 학기에 대한 준비가 되거나 혹은 나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더 공부를 한다거나 방학 동안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방학을 풀로 이렇게 다 쉬시는 분들도 뭐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이제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교사들. 우리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사들 맨날 이제 여행 가고 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뭐 일단은 어찌됐건 그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해보는 거고 일단 교사들에게는 여름이나 겨울에 학생들만큼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 저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 번째 장점은 이거는 이제 모든 공무원에게 다 이제 해당되는 건데 정년이 이제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사 같은 경우는 정년이 이제 62세까지 사실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뭐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대기업 지금 제 뭐 친구들이나 혹은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면서 사실 늘 약간 이제 불안해하긴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다닐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내가 특별히 진짜 뭔가 아주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뭐 잘리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나 혹은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다라고 말하는 거. 뭐 좋은 장점이죠, 그런 것도.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직접 선생님들도 많이 봤을 거고 혹은 들었을 법한 그런 일들이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이번 장점은 제가 느낀 장점이에요. 뭐냐면은 발령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일정 기간, 뭐 4년이건 5년이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른 학교로 이렇게 이제 발령을 받게 되죠. 근데 물론 자기가 원하면은 뭐 4년보다 짧게, 뭐 예를 들면 2년만 해도 다른 학교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회사 같은 경우나 혹은 사립학교를 예를 들면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 혹은 이제 일하는 곳에 직장 구성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사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만두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그만두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제 계속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지 뭐 그러면서 사표 쓰고 뭐 다른 회사 가거나 이렇게 그만둬버리면은 새롭게 이제 구직을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를 새롭게 구해야 돼요. 뭐 같은 직종을 다니건 혹은 다른 직종을 다니건 간에 구직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국공립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발령을 계속 받게 되니까 자기가 뭔가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를 새롭게 발령받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관리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관리자가 이렇게 새로 왔는데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뭔가 사람들 맨날 괴롭히고 갈구고 뭐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다른 회사 같으면은 거길 버텨서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나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하고 나는 더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학교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무 학교나 이렇게 막 나는 저 학교 가고 싶으니까 뭐 A라는 학교 가고 싶으니까 나는 A로 갈래, B로 갈래 이렇게 막 골라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몇 번째 이제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5번째인가? 6번째인가? 5번째인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월급 혹은 연봉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수입원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저는 그 월급에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이 월급도 굉장히 뭐 감사해하면서, 이 월급이 이제 물론 당연히 뭐 지난번 댓글에도 나와 있었는데 뭐 1년 계속 지날 때마다 이제 제 호봉수도 계속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부부교사가 되면은 굉장히 뭐 좋다? 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 보면은 부부교사인 경우도 좀 많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제 월급이 뭐 200만 원 후반대 이런데, 뭐 비슷한 호봉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장점들 다 가지면서 곱하기 2가 되면은 뭐 500만 원이 넘는 그런, 혹은 뭐 600만 원, 이제 둘이 합치면 6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렇게 만 원. 600만 원이면은 1년이면 6천만 원? 6천, 7천쯤 되겠네요. 이거 1년에 7천이면은 세후로 따졌을 때 뭐 세전 이제 1억 수준인 것 같은데, 지방에서 뭐 부부교사다 이러면 윤택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이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장점은 공무원 복지? 꼭 이거는 교사랑은 상관없는 건데, 이제 공무원의 복지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저는 아직 이제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출산휴가 같은 거 굉장히 이제 보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애를 낳기 얼마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 이제 그 휴직에서도 뭐 처음에 1년인가 어느 정도 분봉에 얼마만큼이 또 월급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무급으로 이렇게 쉴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무급으로 쉬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 혹은 출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책상 빼버리는 경우, 요새는 모르겠다. 요새는 좀 그만큼 심하진 않죠. 사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직장 동료가 혹은 팀원이 출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싫어하거나, 좀 그렇게 되면 팀원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출산 휴가를 들어가 버리면은 5명이서 일하던 거를 이제 그분이 빠졌으니까 4명이서 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일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이제 공무원이나 혹은 교직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출산 휴가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체 인원을 꼭 집어넣어 주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남자들도 뭐 육아 시간 이런 것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퇴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도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이 영상에서 막 깊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복지 혜택을 이제 받고 있는 건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공무원이나 교사만 누려야 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는,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먼저 이렇게 이거를 누리고 있지만, 이거를 다 좋다 하면은 다 이제 다른 회사들까지도 이렇게 잘 퍼져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무튼 감사하게 잘 쓰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장점인데, 이거는 근데 좀 웃기기도 하고, 이게 너무 옛날에 저도 들었던 건데, 이거 사실 확인된 바는 아닌데, 전쟁이 나면은 다른 남자들, 예비군들은 이제 예비군 소집이 되죠. 교사들은 징집 안 되고 애들 가르치러 뭐 후방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던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유언비어 같아요. 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은 유사시에 놓이는 장소, 어디에서 못 타고 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봤던 것 같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들었던 거랑 다르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교사들의 장점. 물론 더 많은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장점이. 이번에는 단점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